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윤리특위 간사들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마침 국회 윤리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화면에 좀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결론을 못 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오늘 간사회의에서 제일 의미 있는 거는 네. 일단 3월 7일 날 네.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날짜는 정했군요. 예, 그래서 네. 전체 회의를 열게 되면 일단 안건이 전체든 부분이든 상정을 하고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회 윤리특위가 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면 안 다루는 건데 네. 회의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다룰 수밖에 없다. 일단 열기로 한 건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거기에 네. 의미 부여를 왜냐면 과거에는 안 열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그 5.18 그 망언 관련된 그 3명의 의원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당에서 징계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확정이 된 다음에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가 2월 27일이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3월 초에 열자 아까 이제 그렇게 합의를 봤던 부분이고 저는 뭐 이거에 상관해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국회 윤리특위 안건이 26건이 있습니다. 네. 26건인데 그중에서 18건이 상정조차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윤리자문위에 넘겨서 의견을 청취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우선 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든 안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여야가 합의를 봐서 일단 절차를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절차 일단 돌입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체가 중요하다. 예, 예. 지금 3월 7일 날짜는 정해졌는데 민주당 뭐 아까 오전에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같이 처리하자는 거는 물타기다. 망언 3인방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던데 금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당연히 그 망언 3인방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이태규 의원님이 애쓰시고 있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 자기 당내의 징계 절차가 진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징계 절차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당내 징계와 국회 징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가 뭐 원칙적으로 이태규 의원님 말씀대로 회의 열어서 상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만약에 상정했을 경우에 또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것을 늦춰버리면 사실은 지금 이 5.18 망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공분이 모아져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정상화도 어렵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계속 그 절차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좀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보수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럼 좀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도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민주당하고 탈당을 하셨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엮여 있는 분들에 대한 처리도 같이 하는 게 마땅히 절차상으로는 맞다 이 주장이시고 민주당 의견은 그래서 좀 그렇게 할 경우에 윤리 자체가 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국회 윤리특위 또 국회가 자정 기능을 가지고 신뢰를 확보하려면 저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집행을 국회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걸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깨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징계의 문제는 어떤 사안의 문제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안건을 차등해서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안건은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선순위 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5.18 망언 이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때 이제 손혜원 의원님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윤리특위 개최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위에 이제 5.18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5.18 문제 먼저 다루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5.18 망언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저기 서영교 손혜원 의원님 그 문제 발생이 됐을 적에는 또 빨리 회의를 소집하자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자당 의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도 저는 이치에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거대 양당들이 원칙 있고 공정하게 국민들의 관점에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자꾸 그 잣대를 바꿔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 금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 그런 쪽에서는 여당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 의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의원 수가 좀 적어서 이 문제되는 의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국회 전체에 대해서 여나 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아주 꾸짖는 것이 이런 것은 제대로 해라. 왜 너희들의 잘못을 스스로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윤리특위에서 문제될 만한 우리 당 의원이 있으면은 상대 당 의원에 대해서 괜한 트집을 잡아서 뭐 다시 제소한다거나 예,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20대 국회지만 19대, 18대, 16대, 15대 뭐 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국회에서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저희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또 윤리특위 같이 비상설 특위들은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기간을 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건의 그 사안들이 처리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쌓여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리특위 자체의 어떤 그 운영 제도, 시스템 자체를 좀 고쳐야 되는 그런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의 윤리규범을 윤리규정으로 확대해서 아주 조금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서 얘기가 있었고 지금 그 박명재 위원장님이나 또 3당 간사님들이 그 윤리특위의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 저기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 입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 지금 금태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국회의 윤리위원회, 우리의 자정 기능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될 그런 잘못된 어떤 관행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윤리특위 위원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징계하는 뭐 지금 뜨거운 건 사실인데 국회 자체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 큽니까?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기득권 1당과 2당의 책임이 아주 뭐 100%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머지 4개 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부분을 거부를 했고 그 2월 국회를 또 열자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또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를 가지고 그 웰빙 단식하면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국민적으로 어떤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거를 빨리 할지 안 할지 부분부터 결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국정조사 합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 빨리 결정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사법개혁 문제 또 지금 민생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다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정말 지금 윤리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1당과 2당의 원내대표가 사실 윤리특위 회부돼서 징계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올 들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늘 9시 반인가에 모였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결렬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는 원내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당과 2당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이라도 지금 국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내미는 조건이 김태우 특검, 뭐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조혜주 또 선관위 상임위원 사퇴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알 겁니다. 지금 김태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설사 특검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2월 27일 날 그 전당대회 전까지는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것을 안 열겠다고 하기는 뭐 하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 내부적인 눈치도 보는 것이고 해서 특히 5.18 망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양식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전당대회 지금 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당의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회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고쳐야 되고 사실은 또 다른 당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보수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근데 5.18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들 두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격 미달이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추천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 또 그대로 추천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의 그 7조에 보면 그 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있는 거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분 중에 2분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 이렇게 해서 반려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권태호 위원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데 이것이 이제 청와대의 판단은 그냥 장군을 있을 때 기부금만 내면 그냥 그 예우 차원에서 위촉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구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이유고. 실제 경력 5년에 미달한다 이 얘기죠. 그 기간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구직이냐 부분에서 해석이 다르고 근데 이제 이분이 2016년하고 17년도에 그 평통 자문회의에 사무처장을 하셨어요. 이게 상근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직을 사실 겸임하기 어려운 직책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욱 위원은 이제 전에 이제 언론인이셨는데 이분은 그 조사위원회 해당 요건은 어느 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명백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래도 이거 분명한데 그래서 중요한 게 나경원 그 원내대표께서 재추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청와대 반려 사유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재추천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인사추천 문제나 이런 위원회 구성 문제 같은 데서는 야당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법에 있는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법조인 말씀하셨지만 역사 같은 연구 활동에 종사하신 분들 이런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도 요건 자체 해석을 안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이라는 법적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건데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를 한 것인데 그러면 야당 측에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신 거다. 이분들은 이러이러한 경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시 또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없이 그냥 우리는 추천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가. 그럼 애초에 5.18 특별법 자체를 반대해야지 하자고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정치 도의에도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자격 요건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판단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파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자격된다 안 된다가 갈리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를 두둔할 생각 추호도 없는데 청와대의 판단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누가 봐도 상식을 가진 입장에서 그건 정치적으로 청와대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없거나 재추천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정치적 대응이고 정치 공세거든요. 저는 5.18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두 분이랑 같이 추천된 사람이 이제 차기현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부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또 임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법적인 요건 자체에 안 맞는 분들을 추천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청와대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